출발 새 아침.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이 다가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동안 나는 어떻게 살았나? 연초에 생각했던 목표는 잘 이룬 건가? 가족이나 친구들과는 잘 지냈겠지?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면서 주변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해지죠? 그런데 2020년을 며칠 앞둔 현재 혼종 문화가 새로운 화두로 다가왔습니다. 성인 남녀 10명 가운데 7명은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과 무언가를 같이 하기보다는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를 보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걸 좋아하는 혼족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만 그런가 보다 했더니 아니더군요. 40대의 60.6%도 자신을 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건데요. 더군다나 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혼자 하는 게 편리하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라는 대답이 많았다고 합니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하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혼족이 되고 싶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자리위원회 퀴즈. 이것은 일자리 창출, 노사민정의 상생, 그리고 네, 상생형 지역 일자리. 정답입니다. 노동자, 기업, 시민, 정부, 노사 민정이 협력하여 만든 상생형 지역 일자리.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일자리위원회. 막히는 출근길, 뉴스엔 급행 열차를 타라. 헬마 뉴스. 네, 답답한 출근길 진짜 뉴스로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얘기인데요.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오늘 잠시 오전 9시부터 이제 진행이 됩니다. 네. 일단 4명의 후보가 어제까지 최종 등록을 마쳤는데요. 네. 5선의 심재철 의원, 4선의 유기준, 3선의 강석호, 재선 김선동 의원, 이렇게 좀 다양한 선수의 의원들이 배치가 됐고요. 네. 심재철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도 안양이 지역권 수도권이고, 유기준 의원은 부산인 PK, 강석호 의원은 경북 지역인 TK, 김선동 의원은 서울 도봉구가 지역구입니다. 김선동 의원은 좀 뒤늦게 경선에 나선 것 같은데, 이번에 경선은 양상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게 파트너가 필요한 경선이죠? 예, 정책위 의장이 원래 이제 파트너로 같이 출마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의 출사표를 던진 사람들이 난 누구누구하고 같이 나갑니다. 예, 이렇게 하면서 쌍으로 그렇죠. 결국은 그분들을 보고 투표를 하게 되네요. 러닝메이트를 이제 꾸려서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제 경선 구도가 사실 보통 이렇게까지 후보가 많은 경우가 많지는 않아서 제가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구도를 간단하게 4가지 스타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친박 유기준, 네. 비박 강석호, 아싸 심재철, 네. 김선동은 왜 이 정도 되겠습니다. 아싸와 왜는 뭘까요? 친박 비박은 알겠는데. 예, 원조 친박 출신인 유기준 의원, 그리고 이제 바른미래당으로 탈당했다가 다시 복당한 이제 비박계 강석호 의원까지는 많이들 아실 텐데. 네네. 아싸라는 건 이제 제가 이제 아웃사이더의 말에서 이제 따왔습니다. 네. 심 의원 본인은 어느 계파에도 나는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게 나의 강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네. 그게 사실 뒤집어서 말하면 변두리다. 변두리다. 아웃사이더다. 그래서 아싸다. 이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심 의원이 실제로 이제 5선의 국회 부의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당내에서는 존재감이 이제 그닥이다 이런 이제 평가가 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아싸 심재원 의원은 심재철 의원이. 심재철 의원은 참 김재호 의원하고 또 같이 손잡고 있지 않습니까? 예, 친박인? 네. 이번 이제 원내대표 경선을 보면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친박계 의원은 이제 비박계 의원하고 러닝메이트를 맞추고, 네. 비박계 의원은 반대로 이제 친박계 의원하고 러닝메이트를 맞추는데, 아무래도 표의 좀 분산을 막고 좀 양쪽 다 좀 가져오려고 하는 전략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요즘 예결위원장으로서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김재호 의원하고 5선이지만 변두리라고 우리 또 예. 헬마가 표현한 심재철 의원하고 손을 잡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예. 얘기인 거고요. 자, 그러면은 그다음에 김선동 의원한테는 왜라는 게 붙었죠?
왜라는 건 이제 의문형입니다. 물음표가 3개입니다. 네. 왜? 이렇게 딱딱딱 되는군요. 네. 왜지? 이런 느낌인데요. 왜지? 네. 처음에는 이제, 아니, 저분은 왜 나오셨지? 저는 이제 처음에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네네. 원래 이제 원내대표는 원내에서 협상을 이끄는 국회의원들의 이제 수장격이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은 3선 이상 정도 돼야 이제 도전을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냥 재선이잖아요, 이분은.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이거 생뚱맞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네. 김선동 의원 개인적으로는 제가 볼 땐 약간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제 출마한 게 아니냐. 이게 내년까지 바라본 움직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한국당 같은 경우에 내년 총선 때 서울 네. 수도권 쪽 굉장히 어렵다. 이런 힘들 거다 이런 전망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더구나 김선동 의원은 그 중에서도 한국당이 강점을 갖고 있는 강남 쪽이 아니고 이제 강북 쪽이 지역구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자기 이름이나 존재감을 좀 알려보려는 거 아닌가. 이게 비유를 들자면 그 전국 노래자랑 무대에 올라서 회사 홍보를 하려고 하는 사장님 같은 게 아닐까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내년 그 수도권 총선이 한국당한테 힘들 거라면 일단 네. 나라도 살고 보자. 이 각자 도생 아닐까?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본인이라도 살고 보자. 예, 그러려면 표를 많이 얻어야 되는데 좀 가능성이 높은가요? 이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네. 완전히 확인된 건 아니지만 어제 이제 일부 보도에서는 초재선 의원 그룹에서 처음에는 이제 홍철호 의원을 밀려다가 황 대표 측근 그룹 쪽에서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막판에 김선동 의원으로 바뀌었다. 이런 보도가 일부 나왔습니다. 일부. 그래서 이제 사실 여부는 알 수 없고 네. 어떻게 보면은 김 의원 측에서 좀 흘렸나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자가 발전을 했을 수도 있겠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황 대표가 친정 체제를 구축을 한다면서 당내에서 좀 갑론을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선동 의원은 노골적으로 이제 민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게 황심 대세론으로 갈지 아니면 이제 황교안 대표에 대한 독주 견제론으로 의원들이 받아들일지 그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재선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나가서 되든 안 되든 본인의 이름을 알릴 수 있고 존재감을 또 그만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훨씬 좋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손해볼 일 없는 장사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걸 나가냐 안 나가냐 문제인 거지. 일단 나가면 괜찮다 이런 게 있네요. 예. 그리고 또 어제 한 언론 보도에서 그 황 대표 측근 그룹에서 김을 밀었다는 그 얘기가 바로 이제 좀 전에 나왔던 얘기였었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강석호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좀 섭섭할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복당파들이 다 불출마 선언을 하는 와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복당파들이 소위 이제 밀어주기 양상으로 이제 가야 불출마를 되는데. 했는데. 네. 근데 문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황심의 이 표현 방식이 뭘로 나오느냐 혹은 그 황심이라는 게 의원들 마음에서는 어떤 대세론 형성으로 이어질 거냐 내지는 거꾸로 잘못하면 반발심을 일으킬 거냐 이제 이게 사실 알 수 없는 형국이기 때문에 오늘 오전 9시에 이 네 분의 후보를 놓고 벌어지는 이제 투표 대결이 어떤 양상으로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이 오늘 어떤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느냐에 따라서 치열한 협상이 예고되고 있는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상황 이것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황 대표는 그렇게까지 막 깜짝 이슈를 막 만들어내는 분은 아니고 마음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예.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는 좀 윤곽을 우리가 좀 조금은 점쳐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요. ICBM과 관련된 또 얘기가 나와 있네요. 어제 이제 북한이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자신들이 대단히 중대한 실험을 지난 7일 했다. 이런 네. 발표가 나왔고요. 네. 그러면서 자신들의 전략적 지위를 변화시키는 작용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전략을 강조한 거를 보면 아무래도 이게 전략 무기랑 뭔가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핵무기는 ICBM인데 동창리는 핵실험장은 아니니까 ICBM 관련된 실험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김정은이라 그래도 지금 현재 상황이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하고 구도가 그렇게 딱 같이 잘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어쨌든 살 길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북한이라는 나라는 원래 폐쇄적이기도 하지만은 그 위원장의 지도력이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렇죠. 지금까지 상황을 보게 되면 조금 약간 미국에 놀아놨다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 진행자 말씀하신 대로 소위 이제 북한에서는 최고 지도자가 일명 모냥 빠지는 그렇죠. 상황이 되면 이게 모양새가 굉장히 안 빠지고 좋기 있죠.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연말까지로 자기들이 시한을 박아놨는데 미국이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갈 대로 간다. 약간 그렇죠. 이런 양상을 띌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러면은 또 자기네들이 조금 너무 바보같이 그동안 당하기만 했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제 그 아마도 실험이
고체 연료를 가지고 이제 실험한 게 아니겠느냐라는 네. 얘기가 나옵니다. ICBM은 이제 액체 연료로 이 발진을 시키거나 내지는 이제 고체 연료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네. 액체 연료 같은 경우는 이제 주입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포착이 돼가지고 공격을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고체 연료 같은 경우는 마치 배터리를 탈부착하듯이 넣었다 뺐다를 하거나 뭐 미리 설치를 해놓고 이동 발사대를 옮기기만 해서 발사를 하거나 네. 이런 이제 기동성을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아무래도 그 ICBM 개발하는 나라에서는 최종 단계로 생각을 하기도 하고 네. 상대 국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카드를 쓴다면 결국은 이거를 좀 세게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게 또 결과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걸 또 봐야 되는데요. 당장 어제 새벽에 네. 오늘 새벽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트윗을 날렸는데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적대적 행동을 한다면 그가 잃을 것이 너무 많다. 사실상 거의 전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도 이제 미국 쪽에서 군사력을 사용하고 싶지 않지만 써야 될 때가 되면 쓴다. 네.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일종의 협박이죠. 네. 반면에 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이제 백두산 삼지연을 찾으면서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마 타고 올라가면서.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그 모양이 안 빠지기 위한 제스처인데, 네. 이게 자칫하면 북미가 다시 대결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에 대한 기대를 접고 자기들 로드맵을 지금 이게 실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뭐 지난번에 트럼프가 갑자기 또 김정은을 로켓맨이라고 부르기도 하면서 네. 트럼프가 도대체 김정은한테 해준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네. 아니 좀 트럼프라는 사람은 무슨 생각이냐. 네. 뭐 서로 김정은 위원장하고 친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정작 뭔가 딱히 진행을 시키는 건 없는 것 같고 네. 여차하면 언론을 통해서 막 말폭탄을 막 쏴대고 네. 그러니까 북한도 우리 다른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네. 좀 양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는 뭐 북한도 지금 잘하고 있지는 않지만 트럼프도 자꾸 그런 식으로만 하면 어떤 나라가 신의를 가지고 그렇죠. 자기네들하고 약속을 할까 참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중간에 낀 우리만 좀 곤란한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또 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국내에서 열심히 밀어드려야 되는데 한 마음으로 그것도 역시 좀 어렵고 참 정치하시는 분들 힘듭니다. 그리고요 뭐 좀 우리가 계속 얘기 중이긴 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뒤통수 때리는 그런 그 전략이라 그럴까요? 이런 네. 거가 조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바나나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 소식으로 가져온 건데요. 네네. 바나나도 그냥 바나나가 아니고 1억 4천만 원짜리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한 개에 1억 4천만 원입니까? 예, 이게 이제 미술 작품이기 때문인데요. 오. 국제적인 미술 장터 아트바젤 마이애미에서 12만 달러의 판매가 이루어진 바나나 소재 예술 작품입니다. 네. 이탈리아 예술가인 마우리치오 카텔라의 작품인데 네. 작품 자체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제 벽에다가 바나나 한 개를 은색 덕트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놓은 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당장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든다? 한 1,000원 하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는 왠지 더 쌀 것 같긴 한데요. 네. 실제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놓고 작품 제목을 코미디언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작가는 이 작품이 세계 무역을 상징한다,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다. 이 설명을 듣고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 사회작가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이 작품을 먹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어머,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데이비 다트나라는 다른 행위 예술가가 네. 그 갤러리에서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벽에서 테이프를 떼가지고 바나나 껍질을 까고 먹어버렸습니다. 어머, 그럼 어떻게 돼요? 야, 얼마야, 이게 이거? 12만 달러에 팔렸다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짜고 치는 코스튬 아니야?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먹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별로 불편해하지 않던가요? 별로 불편하지 않고 사람들이 막 카메라로 영상을 찍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내가 지금 배고파가지고 이걸 먹는다. 이거 엄청 비싸다며? 이러면서 이제 여유 있게 먹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 일종의 퍼포먼스인가요? 그것도 일종의 자기한테는 이제 퍼포먼스라고 이제 강조를 하면서 먹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좀 이따가 갤러리 측에서 그 사람은 이제 다른 데로 가고 갤러리 측에서 바나나를 새 걸 가져다가 다시 붙였습니다. 그러면 계속 12억씩 그러니까요. 하나 사다가 12억씩 만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기사를 보니까 이 작품이 구매를 한 사람이 3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바나나를 붙인 작품을 한 개인데 3명이 샀다. 게다가 이제 약간 가격대도 좀 다르게 구입을 했다고 하니까 네. 설명을 들어보니까 실제로 작품을 떼가는 게 아니고요. 네. 정품 인증서하고
바나나 교체 방법이 들어있는 설명서를 사는 거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하여튼간 좀 뭔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봤을 네, 때는 네. 결국 이게 홍보를 위한 거 아니냐. 지금 당장 YTN 라디오에서까지 지금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홍보 여건 대단하네요. 그런 모양새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정치 강대강 제대로 붙어보시죠. 여의도 촌철살인. 월요일의 정치 토크 여의도 촌철살인 여야의 불꽃 튀는 토론 시작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유한국당의 주호영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셨습니까? 예, 어떻게 날이 좀 추운데 괜찮으십니까 오늘? 네, 뭐 괜찮습니다. 오늘은 조금 그래도 풀린 것 같네요. 아, 약간. 그렇군요. 네. 그런데 날은 풀리고 있는데 전국은 저는 점점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우선 이 패트 전국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차기 원내 사령탑 선출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치열한 사파전. 오늘 왜 우리 주 의원님 안 나가셨습니까? 예. 원내대표. 하도 여러 사람이 나와서 네네. 저보다 잘할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아이고 지금 치열한 사파전이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황심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이 세상 선거 중에 가장 어려운 선거가 당내 선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 의원들이 이 선거에 이골이 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속내를 잘 안 드러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네 후보의 표를 합치면 자유한국당 의원 수의 한 2-3배 되는 표가 나오지 않을까. 한 3배 나오죠. 예. 각자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네. 상황이고 각자 당심이 어디에 있다, 대표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주장은 하는데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몇 사람이 주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선거 전략으로 보이고요. 또 대표 측에서는 절대 대표가 어디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고 또 그런 것이 드러나면 후유증이 심하기 때문에 네네. 뭐 서로 활용하지 드러나게 누구를 지지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도 다들 알고는 계시죠? 황심이 어디 있는지는. 아니 뭐 어디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2-3이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우원식 의원님 원내 대표도 하시고 막 그러셨는데 어떠세요? 어느 분이 되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어느 분이 되는 게 좋겠어요? 주호영 의원이 됐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안 나와서 아주 섭섭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안 보내드렸습니다, 일부러. 자, 어떤 분이 될까요? 글쎄 누가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누가 될지 모르는데 네. 당 바깥에 있는 제가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네. 하여튼 저희들 바라는 거는 이제는 이제 이번 국회의 맨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12월 국회, 그러니까 정기국회 맨 마지막, 그다음에 임시국회 한두 번 정도 그 역할을 하실 텐데 이번 국회 성적이 너무 나빠서요. 최악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네. 법안 통과율이 30%도 채 못 미치고 그래서 이번만큼은 협치가 좀 가능한 원내대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인데 걱정은 그래요. 지난번 황 대표께서 단식한 이후에 당직자 사표를 다 받았는데 네. 결국 끝에 가서 보니까 김세연 나경원. 여의도 그 연구원장 네네. 하나 바꾸고 나경원 원내대표 바꾼 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고 보면 황 대표가 당을 완전히 장악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황 대표께서 지난 2월 달에 당 대표가 되시고 난 이후에 장외 투쟁을 너무 좋아하시고 삭발, 단식, 야당의 당 대표가 이렇게 세 가지를 다 해본 적 그런 분이 없죠, 거의 사실은. 없을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굉장히 강경한 투쟁을 하시기 때문에 누가 되더라도 협상이 쉽지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좀 협치가 가능한 분이 되시면 좋겠는데 사실상 전망은 좀 어두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또 황 대표께서는 요즘에 보니까 친박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친박 유기준 의원 쪽에 힘이 조금 들어가는 거 아니냐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근데 이번에 나오신 네 분들은 다 각각 파트 또 반대 성향의 분들을 또 파트너로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뭐 친박 비박이 아주 썩 중요하진 또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네. 정책위의장 파트너는 예전에 성향이 다른 사람을 다 선택을 네. 해서 네네. 이제 우리 당 안에는 뭐 친박이네 비박이네 이런 것이 없다고 다들 이야기하고 다녀요. 네. 그래서 진실로 마음까지도 그렇다면 그건 좋은 일인데 네. 다만 선거 전략으로 말하자면 같은 그 정파가 아니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이 조합으로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일회적인 것이 될 테고 정말 이전처럼 뭐 친박 비박 구분이 없는 거라면 바람직한 거고 이런 상황인데 네. 그 각각 다 무슨 대표와의 친분이나 협력 관계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누가 그 소위 황심을 받고 있는지 아무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또 논쟁이 있어요. 저쪽은 아닌데 팔고 있다 뭐 이러고 네. 또 항의까지 하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냥 저는 문외한으로서 그냥 제 얼핏 보기에 강석호 의원은 사실은 비박이기도 하지만은 좀 왔다 갔다 한 분이니까 안 된다라는 생각을 사실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복당파이기도 하시니까 그렇지만. 그런데 당내 선거를 여기서 지금 조금 없나요? 알고 계시는 게 약간 다른 정보도 있고 해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말씀하시는 게. 왔다 갔다가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강력한 사람은 심재철 의원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거 이제 그것도 위험할까요? 각각의 장점이 다 있기 때문에 또 각각의 장점도 있고 알겠습니다. 각각의 불리한 점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제가 참 이렇게 정치를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황 대표께서 단식하시고 삭발하시고 한 것 때문에 강경하게 가시지 않을까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당내에서 협상론도 조금 고개를 들고 있기는 해요. 있기는 네. 한데 문제는 조금 뒤에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소위 법적 근거 없는 4+1 가지고 예산도 함부로 심사하고 그다음에 지금 각각 색깔이 다른 당들이 절묘하게 한두 법에서 자기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지금 야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네. 상황에서 협치를 하자 하는 것이 그냥 빈 말에 불과한 상황. 말하자면 협상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협상의 길이 열릴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예, 딱 정해놓고 가면서 말로만 협치하자 들어오너라. 뭐 이러는 상황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어요. 보고 있으니까 그러고 보세요. 중립을 지켜야 될 국회의장께서 임시국회를 하루씩 끊어서 하는 이런 게 헌정사에야만 남을 웃음거리가 될 거예요. 이런 식이니까 우리가 들어가 봐야 그냥 모양새만 갖추어 주는 것이다. 이런 오히려 생각. 우리가 이용당하는 거다. 이용당하는. 이러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꾸 결국은 안 하겠다는 소리시구나. 들어오라고만 이야기하지 말고 네, 뭔가를 내놔야 역지사지해서 되는데. 네. 어떻게 하면 저쪽도 받을 수 있을지 이런 것을 여당이 끊임없이 고민해 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떠세요? 그런 점에서 말씀하는 것 보면 같은데. 주호영 의원께서도 지난번에 저랑 토론할 때 필리버스터는 우리가 여당이 필리버스터에 걸지 않은 것들만 처리하고 처리 안 할 것 같아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원내대표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최근에 제안한 게 이런 거예요. 199개의 민생 법안에 걸은 필리버스터만 푼다면 이번 정기국회 때는 예산과 민생 법안만 처리하고 그리고 패스트트랙 법에 올라와 있는 법들은 다음 임시국회로 넘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잠깐만요. 199개에 걸려 있는 필리버스터를 안 풀겠다는 거죠. 이 법은 어떤 거냐면 네. 어린이의 안전, 소상공인의 삶, 네. 청년의 꿈, 경제 활성화 이런 민생 법안을 지키는 법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먼저 푸세요. 그러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야당이 싫어하는 자유한국당이 싫어하는 것들을 일단
다음으로 넘기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먼저 하고 민생은 민생대로 패스트트랙법은 패스트트랙법대로 그렇게 처리하자고 하는 건데 이런 제안도 수용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안 들어오겠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국민들이 보실 때 정치가 욕 얻어먹을 이유를 저는 오늘 또 하나 발견했어요. 네. 이 사람 말 들어보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어보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네. 그 두 사람 사이에서는 진실이 있어요. 아, 있긴 있습니까? 진실이 이 사이에? 뒤에 질문이 나와서 제가 미리 말씀을 네, 드리면 주 의원님께서 예. 필리버스터 전략을 소위 기획했고 예. 첫 필리버스터 주자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필리버스터야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필리버스터 아이디어를 제가 낸 건 맞아요. 진짜요? 맞는데 오, 왜냐하면 이거 나중에 이대로 안될것 진행해서 12월 10일 임시국회가 끝나면 네. 소위 저희들이 반드시 막아야 된다는 공수처법이나 저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을 네, 선거법, 예. 예, 오늘처럼 9일이나 이래 올리면 저희들이 필리버스터를 해봐야 하루 하고는 그다음에 다음 임시회가 열리면 통과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면 이게 필리버스터가 유효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 미리부터 필리버스터를 몇 건 거는 게 좋겠다고 아이디어만 제가 냈어요. 제가 무슨 뭐 기획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제가 당직 밖에 있고 아무런 그것이 없는데 제가 무슨 기획하고 이럴 정도는 제가 이 아니죠. 자리에서 그런데 여쭤봤던 것 같은데. 예. 199건 중에서 저는 한 5건 정도만 거는 걸 하자고?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꼭 쟁점이 있는 것. 뭐죠? 그게 아니, 5건이? 근데 뭐 5건 얘기해 보세요. 데이터 3법. 데이터 3법. 아니 올라온 법들 중에서 유치원 3법? 유치원 3법하고 한두 개 정도 더 걸어서 쟁점이 있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이걸 하고 나머지는 통과시키는 게 좋겠다고 의회는 그래 냈는데 나중 보니까 199개를 다 걸었어요. 네. 왜 다 걸었느냐. 네. 지금 그런 것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마는 몇 개 걸어봐야 그걸 뒤로 넘기고 순서를 막 빼넘길까봐. 막 빼넘길까봐 한 그렇죠. 것이고 실제 199건을 다 필리버스터 할 생각도 없고 민주당이 순서를 바꾸지 않겠다 하면 나머지는 다 처리하겠다 이런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선전전으로 민생법안도 다 필리버스터하고 안 한다 이랬는데 저희들이 본회의 열린 첫날에 밤 9시까지 기다리면서 네. 민생법은 처리할 테니까 본회의장에 들어오라 그랬는데 의장도 사회를 보지 않고 민주당도 안 들어왔었어요. 그러면서 네. 소위 그런 민생법 통과가 안 된 책임을 저희들에게 떠넘기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생법에 관해서 대부분은 민생법안이라고 동의되지만은 네. 한 두세 건은 서로 간에 쟁점이 있는 법안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정리 안 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보십시오. 오늘 내일 법안 올리는데 그렇게 통과를 주장하던 민생법을 먼저 하지 않고 민식이법이나 데이터 3법을 먼저 하지 않고 자기들 선거 혹은 집권에 유리한 이런 법만 앞에 올리면서 팔기는 자꾸 민생을 팔아요. 민생 법안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이번에도 오늘도 민식이 법안 같은 걸 제일 먼저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데이터 3법이나. 네. 그래서 자꾸 무슨 뭐 민생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처럼 저렇게 떠넘기는 걸 보니까 제가 억장이 무너져요.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을 네. 지금 이제 앞뒤 말이 굉장히 다 안 맞아요. 네, 안 맞아요. 199개 법안이 아니라 몇 개만 걸었으면 그러면 차례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전체를 다 걸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선거법 이런 걸 못 올라오게 하려고 민식이법에다가 패스트트랙 걸어서 여기에서부터 필리버스터를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아예 잠깐만요. 잠깐만 제가 길게 얘기하셨으니까. 네, 좀만 길게. 그러니까 이 선거법 같은 건 아예 못 올라오게 민생법안에서부터 필리버스터 하겠다는 생각이었죠. 순서를 왜 바꿉니까? 민생법안하고 이렇게 하면 그 패스트트랙법에 대해서 우리는 통과시키려고 하고 그쪽은 필리버스터를 해서 막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차피 거기 가서 쟁점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럼 민생법안은 앞에서 그냥 처리하고 패스트트랙과 관련돼 있는 법에 필리버스터를 걸면 다 걸리게 돼 있는데 무슨 순서를 왜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문제는 그쪽은 선거법이나 이런 패스트트랙에 걸린 법을 상정조차 못하게 하려고 앞에다 199개 다 걸은 거죠. 그런데 그 법들이 너무 이치에 안 맞는 법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안에 많은 법들이 민생 법안이기도 하고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법안이고 자유한국당이 다 심의해서 통과한 본인들이 동의해서 통과한 법을 그 무한 토론을 통해 갖고
뒤에 법 때문에 막겠다고 하는 건 사리에 안 맞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리에 안 맞는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무리가 생긴 거예요.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으니까 나중에 가서 민생 법안은 통과시켜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앞뒤에 안 맞는 네. 이야기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민생 법안들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다 푸세요. 그러면 민생 법안부터 처리합시다. 네. 그리고 임시에 넘어가서 패스트트랙 법은 어차피 논의를 해야 되니까 필리버스터를 걸어서 그 방해를 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임시국회 끝나면 하나씩 처리해 가는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문제는 짧은 임시국회를 하는 이유는 자유한국당에서 말도 안 되는 199개의 민생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걸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네, 1부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하는 여의도 촌철살인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YTN 뉴스 FM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여의도 촌철살인 제가 너무 좋아하고 또 너무 존경하는 우리 중진 의원 두 분 나와 계시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주호영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 뜨거운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 거를 제가 톡 끊어가지고요. 저희가 중간에 얘기를 조금 계속 하고 있었는데 우선 주호영 의원님께서 한번 연결해서 얘기를 해 주시죠. 우선 지난 29일 본회의장에서 민생법안 들어와서 바로 처리하자고 했는데 끝내 안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199건 모두를 필리버스터를 풀으라고 요구하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어요. 네. 4년 전입니다만은 필리버스터를 민주당이 8일간 했어요. 한 건 가지고도 8일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3건 아니면 5건만 가지고도 임시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까지 필리버스터가 가능해요. 199건을 다 걸 이유가 없어요. 그건 전략적으로 순서 바꾸지 않겠다는 약속만 받아내면 되는 거였는데 순서 이제 때문이었다. 예, 저렇게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 보세요. 그 테러 방지법 나라를 망하게 하는 법이라고 뭐 인권을 침해하는 법이라고 그렇게 필리버스터 하다가 집권했으면 그 법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네. 바꾸고 그대로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필리버스터에서도 민주당이 얼마나 억지로 국민들의 감성에만 호소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네, 알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필리버스터 그런 것은 정기국회인 12월 10일까지 그 우리가 막고자 하는 법을 상정 못하게 하도록 하는 전략은 맞아요. 네. 그것은 3건만 해도 가능한데 혹시나 뭐 해서 한 2건 정도 더 쟁점 있는 걸 걸자 이랬는데 전체 다 건 것은 제 생각하고는 다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민생을 잡은 것이 아니고 민생은 풀겠다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대기까지 했는 마당에 네. 저렇게 떠넘기게 하는 건 옳지 않죠. 네. 주호영 의원께서 처음에 필리버스터 생각하실 때는 이게 아니라 쟁점 법안에 대한 것만 하는 거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렇게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바에 살 필요가 전혀 없는 거다. 이건 오해다. 이런 얘기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 생각과는 지금 진행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죠. 그럼 풀라고 그러세요. 민생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필리버스터는 원래 제가 주장을 하지만 199건 다 풀으라는 것은 야당 역할을 포기하는 내가 얘기할 건데 필리버스터는 원래 반대하는 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수단이거든요. 근데 반대하는 수단을 영 딴데 정말 국민들 필요한 민생 법안에다 걸어가지고 국회 전체를 무력화시키려고 한 데서 이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네. 그런 점에서 필리버스터 풀고 꼭 필리버스터를 해야 될 법안들 거기에 대해서만 하면 그러면 얼마든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네. 들어오시기만 하면 푼다니까요. 지금 들어오질 않아서 안 푸는 거지. 유튜브를 보시는 그건 분들 거꾸로 중에서 얘기하는 거야. 김성만 씨께서 우원식 의원님 잘하십니다. 화이팅입니다. 막 극도로 응원하시고요. 또 우리 문자 보내주신 0812님께서요. 우원식 의원님 정치 인생을 잘 아시는데 인생은 모르시나요? 답답합니다. 주 의원님 힘내주시죠. 이렇게 양쪽에서 다 1대1로 이렇게 또 응원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그래도 이제 이런 토론은 되게 필요하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아까 4+1 협상이 위법이라고 그러는데 저건 억지 주장입니다. 4+1 협상은 뭐냐면 특히 이제 예산안 같은 경우에 11월 30일 날 예결위가 이제 끝났거든요. 네. 예결위는 11월 30일로 종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안은 정부가 낸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 50명 이상 서명을 받으면 수정안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김재원 의원이
그 예결 지금 그 정리 작업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협박을 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협박이고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그 김재현 의원은 예결위원장의 자격이 이제 끝난 상태거든요. 네. 그 심의해야 될 때 심의를 열심히 해야지 심의하는 걸 자꾸 보류하고 뒤로 미루고 거기에서 또 시비 걸고 이러다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4+1은 그런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네. 수정안을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예결위원장이 끝났다는 말은 잘못된 말씀이고요. 예산이 끝나도 예결위원장은 예산 집행도 감시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 상임위와 관련되는 것이 본회의에서 제대로 된 것인지도 그렇죠. 체크를 해야 될 되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김재현 의원 이미 끝났다는 말씀도 잘못된 것이고 아니 4+1이 말씀이시겠죠. 4+1로 예산 논의하는 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네. 당론과 다르다고 네. 당론과 다르다고 패스트트랙 출발 시길 때 무리하게 사보임해서 시켜놓고 네. 지금 이 경우는 한참 지나가네요. 아닙니다. 바른미래당의 예결위 간사가 별도로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을 빼놓고 이 4+1이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필요한 사람만 뽑아서 한다는 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정안 내려고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기재부 예산실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공식적이지 않은 기구에 가서 같이 작업한다는 것은 이건 예산심의 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기재부, 거예요. 그래서 네. 4+1이 수정안을 내기 위한 것이라는 말 가지고는 변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재부 예산실 공무원들은 정치 네. 중립적이어야 하는데 네, 이것을 네. 우리가 법률적으로 문제 삼겠다는 좋습니다. 겁니다. 거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지금 더 강력히 얘기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추미애 후보자가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지금 지명이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엄청 강력하다. 그리고 추미애 후보자는 또 윤석열 총장과의 그런 협력?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랬더니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딱 한마디로 넘기기도 해서 상당히 강대강이 붙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검찰개혁에 적으시는지 한번 얘기를 우원식 의원님 먼저 얘기해 주세요. 제가 원내대표 할 때 추미애 대표가 당대표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가까이서 잘 살펴봤는데 네. 일단은 고집이 상당히 셉니다. 엄청 세시죠, 사실은. 그리고 아주 강한 지도자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은 검찰 개혁의 분수령이거든요. 네. 이 조국 조사 이후에 다시 피의사실 공표 또 선별 수사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검찰 개혁이 뒤로 물러나는 거 아니냐,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는데 이럴 때 추미애 대표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적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검찰 개혁 시기에 법무부 장관이 부재하고 있는 거 그거는 네네. 안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적절할 때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당 대표까지 지낸 분이기 때문에 네. 이 페트 법안이나 검찰 개혁 입법 그리고 직접 수사 축소, 인권, 민생 강화 이러한 검찰 개혁의 내용들을 잘 실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아주 적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주호영 의원은 아니라고 하실 것 같아요. 저는 네. 추미애 내정자와는 개인적으로 사법연수원 동기고 판사도 같이 한 그런 사이입니다. 그렇죠. 두 분 다 또 판사 하지만은 예. 이번 법무부 장관 지명은 네. 헌정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관 지명이다. 최악이요? 예. 왜 왜요? 그러냐. 예. 지금까지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법무부였는데 네. 이제 추미애 지명자가 장관이 되면 민주당 법무부로 전락하는 과정이다. 역대 정치인들이 장관으로 간 적은 있지만은 네. 법무부 장관 한 두세 명이 갔습니다. 정당 그걸 가지고. 네. 갔지만은 선거를 앞두고는 모두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네. 민주당 대표를 한 사람을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보고받는 자리, 중립적으로 해야 될 자리에 노골적으로 이런 사람을 갖다 놨어요. 너무 노골적이다. 예, 말하자면 민주당 대표를 지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의 법무부 장관 재직은 네. 존재 자체가 네. 법무부를 무력화하고 법무부의 중립성, 검찰의 중립성을 부정하는 일이에요. 법 집행은 중립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네. 중립적이라는 확신을 관계자들에게 줘야 하는데 지금 사사건건이 수사가 문제될 때마다 네. 승복하겠습니까? 민주당 대표를 지낸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가 있는데 이런 상황이어서 이것은 왜 이렇게 망가지는지 모르겠다. 민주당
법무부 장관이 있더라도 선거를 앞두고는 중립적인 사람을 보내야 하는데 네. 이건 노골적으로 검찰을 무력화해서 순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고 네. 두고 이제 지난면 역사의 평가는 네. 최악의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평가를 그러면 합니다. 청문회에서 동의 안 하실 겁니까? 야, 당연하죠. 그런데 문제는 장관은 동의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네, 할수 임명하면 있잖아요. 그만이니까 네, 네, 네. 인사청문회 제도도 무력화하는 악설레를 남길 것이다. 악설레를 이렇게 남길 보고 것이다. 있습니다. 지금 검찰 개혁의 핵심 네, 이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검찰 개혁의 핵심은 네. 검찰 개혁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검찰 개혁의 중요한 내용이죠. 이제까지 검찰이 그렇지 못해왔기 때문에 군사 정권 하에서는 군사 정권의 강제력에 의해서 네. 그 검찰이 이 소위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되지 못했다는 이게 큰 지적인데 이미 윤석열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완전히 그걸 보장한다고 했고 네. 지금 수사하는 거 보면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완전히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네, 네. 심지어는 지나칠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당이 오히려 그 정치적으로 개입하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할 정도로 네. 그런 정도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검찰 개혁의 내용은 네. 하나는 검찰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가 또 인권 탄압하는 문제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가 네. 이런 문제란 말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이게 자꾸 흔들리기 때문에 이 검찰 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추미애 장관이 취임하신다고 해서 다시 이것을 권력으로부터 옥죄한다고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미 그건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런 점에서 추미애 장관이 실제로 인권을 침해 또는 이 검찰의 잘못 그 자기 식구 봐주기 이런 네네. 점들을 네. 제대로 해낼 수 있는 검찰 개혁을 이뤄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점에서 네. 보면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네.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20초씩만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도 있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도 있는데요. 지금 한국당에서 특검 국정조사 얘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민주당에서 봤습니까? 아니 국정조사는 왜 합니까? 난 전 이해가 안 돼요. 네. 저 자유한국당이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해서 박수치고 있으면서 검찰 수사 후에 그것이 부족하면 국정조사를 하는 건데 박수치면서 또 국정조사 하자고 하는 건 정치적 공세다. 저는 그렇게 그게 봅니다. 말이 안 된다 보시는 거고. 네. 아니 권력으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는 것이 과제라 그러면서 하는 일은 점점 권력이 더 검찰을 쪼이는 네. 조국 추미애 임명이 뭔지 국민들은 다 알 겁니다. 알 것이고 아니 헌법상 국정조사 제도가 왜 있습니까? 그리고 이 지금 권력의 핵심부를 향한 이 수사에 관해서 끊임없이 민주당과 경찰과 청와대가 딴지를 걸고 있기 때문에 네.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런 것을 못하도록 하는 일을 국회가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죠. 네, 그러나 맞습니다. 민주당이 절대 받지 않을 것입니다. 네. 민주당 안 받을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특검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여당이 특검하자 소리는 처음 우원식 들어요. 의원, 고래고기 자유한국당 환부 사건 주호영 특검이었습니다. 의원이었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